자, 여러분들 2교시를 시작할게요. 2교시에는 이제 PBA를 이용한 만다라타의 변형 10주차 과제도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채워서 과제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는 208쪽을 보기 바랍니다. 208쪽. 이제 토론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기술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엔지니어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위하라는 이제 이인식이라는 분의 이제 글인데요. 첫 번째 달라는 이제 과학 문화, 과학 대중화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우리가 기술 문화, 기술 대중화라는 표현은 여전히 어색하다, 낯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다가 209쪽으로 가면 아인슈타인보다는 이제 빌 게이츠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양전인이라는 그런 칭화대 교수가 그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창조와 혁신이 네 가지 유형으로 아인슈타인, 두보,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닌텐도를 꼽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두보보다는 빌 게이츠나 닌텐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빌 게이츠나 닌텐도 같은 사람은 이제 기술적인 거고요. 아인슈타인이나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론화를 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과학이냐 공학이냐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을 시킵니다. 210쪽으로 넘어가 보기 바랍니다. 기술 문화는 과학 문화와는 다르다. 헨리 페트로스키나 허버트 후보의 말을 통해 기술 문화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셈이다. 기술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과학 문화와 다르다.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 과학 문화는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이나 천문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을 다루는 반면에, 기술 문화는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곧잘 접하는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을 초점에 맞춘다. 따라서 두 문화의 기본 특성이 구별된다. 과학 문화는 기초과학의 이론을 소개하기 때문에 지식 위주입니다. 과학은 지식이죠. 또 아무래도 과거지향적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기술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확산시켜야 되므로 정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를 하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론화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지식의 체계죠. 그 지식의 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학적인 어떤 기술 문화가 나오는 건데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의 생산 방식도 판연이 다르다. 과학 문화는 도서관의 자료를 뒤적여서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여러 형태로 변형시켜 내놓는 반면에, 기술 문화는 세계 곳곳의 연구 현장에서 새로 출현하는 첨단 기술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산업 현장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글은 지금 기술 문화로 가자 이거예요. 이분의 글은 기술 문화로. 그런데 그 반대도 얼마든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과학의 발전 없이 그 위에서 어떻게 공학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학이냐 과학이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갖다가 우리가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주요 수요자 역시 계층이 다르다. 과학 문화는 기초과학 이론을 지식으로 습득하여 공부에 활용을 하는 학생들을 겨냥하지만, 기술 문화는 산업 정보를 획득하여 제품 개발에 적용하려는 기술인들이나 일생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얻으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 문화와 기술 문화는 관심의 대상, 기본 특성, 생산 방식, 주요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를 잘 보라고 그랬었지요. 역접 쌓여 있는 그러나.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문화와 기술 문화를 차별화하지 않은 채 과학 기술 문화로 뭉뚱거려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문화가 211쪽으로 가서요. 기술 문화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문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펼치는 사업을 훑어보면 기술 문화가 설 자리가 없음을 갖다가 그냥 눈치챈다. 그동안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의 자문을 받아 우수 창작 과학도서의 발간을 장려하고 일반 대중들이 유익한 과학도서를 쉽게 골라 읽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정했다는 이른바 우수 과학도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과학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우수과학도서를 갖다 둘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책 제목에는 개미, 물고기, 뱀, 거미, 나무 따위가 들어있지만 컴퓨터라든지 달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나노기술이라든지 로봇, 반도체 등 기술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과학도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기술에 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뱀이나 거미에 관한 책을 일반 대중들에게 유익한 도서라고 추천하며 과기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마크를 냅다 찍어주고 신문에 광고를 해대고 있으니 기술문화는 학교의 독서교육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 가령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과학수필이 4편이나 실려 있는데 모두 나무나 곤충 따위 생물에 관한 내용뿐이다. 교과서를 편집한 국어학자들에게 첨단 기술에 관한 글을 한 편이라도 실을 줄 아는 균형 감각이 있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술 나아가서는 공대 진학에 관심을 갖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또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들었죠. 예를 갖다가요. 기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출판 시장 역시 교양 기술 도서의 불모지이다. 책방의 과학 코너에 한번 들러보시라.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책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지 않은가. 저자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엇비슷한 교양 과학 도서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게다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책들은 신화나 역사 등 주로 과거에 관한 것들이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독서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는 기술 도서가 잘 팔릴 까닭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문화 기초를 다져야 하기 위해서 이제 쭉 그 다음에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써놨습니다. 이 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PBA를 이용한 만다라트를 한번 좀 적응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대립점이 있는 주제. 이것은 뭐 이제 과학과 공학, 그죠? 과학이냐 공학이냐 이거죠. 과학이냐 공학이냐, 과학이냐 기술이냐. 주장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을 하나만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주장을 적고요. 그 다음에 논거, 그 주장의 논거 1, 논거 2, 논거 3, 논거 8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가지고 이것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번 주에 수업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이 대립점이 있는 주제를 공학과 과학을 가지고는 하지만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주제를 찾아서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것 말고 다른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떠 있는 공학이냐 과학이냐에서 뭐 기술이 좋다, 또 아니면 과학이 좋다는 글이 있으면은 어떤 것을 갖다가 해든지 괜찮습니다. 교과서를 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는 이 교과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교과서에서 다른 논거를 하나씩 집어넣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학과 공학 한쪽으로다가 몰 수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냐 공학이냐 이치적인 사고보다 다치적인 사고로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다른 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이 좋다, 기술이 좋다 해도 좋고, 과학과 기술 둘 다를 갖다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좋고, 그래서 논거를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8개를 적어서 올려놓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PBA를 위한 만다라트의 그 변형 2주차 저번에 올려줬던 그 파워포인트, 거기에 보면은 그 2주차가 나와 있습니다. 쟁점, 뭐 대립점 있는 주제, 주장,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업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암은 사물을 에네르게이아라고 했다. 에네르게이아란 광범한 활동을 의미하는 현실태이다. 즉 죽어있는 산물은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건 에르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죽어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내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얘도 지금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도 지금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시시각각으로다가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늙는 중이겠지요. 더 정적인 언어 간에 죽어있는 사물은 에르곤으로서 정적인 언어 간에
생산이나 활동은 에너지에 의하여서 동적인 언어관을 대비하는 훔볼트의 개념입니다. 훔볼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 글도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글도 죽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살려서 낼 수가 있는 거죠. 연암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연암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글의 변화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산론적 우주관이 있었기에 부조리한 현실만을 지켜볼 수 없어서 아마 허생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갖다가 쓰고 열하일기 같은 것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거기에서 문제를 갖다 발견하고 글을 쓰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PBL을 이용한 만다라트의 변형 10주째 과제를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올려놓는 것으로서 이번 주 수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을 과제를 내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다가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참 나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복잡하고요. 하시바삐 여러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0주차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지금부터 수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